여러분, 살면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 적 없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가슴앓이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편견이라는 안경을 더 두껍게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덩치가 크면 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주변이 없으면 생각도 깊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곤 하죠. 하지만 진짜 보석은 거친 돌틈에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식당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가 기피하던 무식할 정도로 덩치가 크고 30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본 어수룩한 총각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상의 잣대가 아닌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준 한 식당의 여사장님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지혜와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사람을 품는 그릇에 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내 곁에 좋은 사람을 남기기 위해 기억해야 할 4가지 인생 원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뜻밖의 귀인이 그리고 가슴 설레는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의 문을 열기 전에 잠시 그 식당의 풍경을 떠올려 볼까요? 점심시간이 한창인 식당 안,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섞인 그곳에 마치 곰처럼 커다란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사장님의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과연 영숙 씨는 철수 씨의 그 커다란 등 뒤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지혜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투박한 껍질 속에 숨겨진 알맹이의 진심을 읽는 눈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외모가 호감형인지가 그 사람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곤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속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무게입니다. 김영숙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박철수 씨가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질 정도로 철수 씨의 덩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키는 문틀에 닿을 듯했고 어깨는 냉장고만큼이나 넓었죠. 험상궂은 인상은 아니었지만 무뚝뚝하고 긴장한 표정 때문에 손님들조차 밥을 먹다 말고 흠칫 놀랄 정도였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는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저 덩치로 서빙을 어떻게 해? 손님들이 무서워하겠어. 그릇이나 다 깨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런 편견들이 철수 씨를 30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는 어수룩한 노총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철수 씨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 큰 손으로 작은 물컵을 집으려다 보니 손이 미끄러워 컵을 놓치기 일쑤였고 좁은 테이블 사이를 지나갈 때면 본의 아니게 의자를 툭툭 치고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손님들의 눈살이 찌푸려졌고 가게 안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의 실수가 아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컵을 깨뜨렸을 때 철수 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마치 큰 죄를 지은 어린아이처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거대한 몸을 잔뜩 웅크리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허겁지겁 주우려던 그 모습에서 영숙 씨는 그의 투박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여리고 순수한 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해서. 철수 씨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을 때 영숙 씨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씨, 그릇은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이 다치면 돈으로도 못 사요. 손부터 봐요. 다치지 않았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영숙 씨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지는 않으셨을까요? 영숙 씨는 알았습니다. 요령이 좋아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보다 실수했을 때 진심으로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엔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악한 사람은 실수를 감추려 하지만 우직한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영숙 씨는 철수 씨의 무식한 덩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식할 정도로 정직한 진심을 읽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지혜입니다. 상대의 서툰 행동에 가려진 착한 본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말입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빈 상자보다는 신문지에 대충 쌓여 있어도 그 안에 묵직한 진심이 담긴 선물이 더 귀한 법입니다. 둘째, 기다림이라는 걸음을 줄 아는 인내의 미학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농사를 짓는 일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싹이 트기를 바라는 농부는 결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햇볕도 쬐어주고 비바람도 막아주며 묵묵히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철수 씨처럼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지 못해 위축된 사람에게는 더욱더 긴 기다림과 따뜻한 햇볕이 필요했죠. 철수 씨는 일을 배우는 속도가 더뎠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도 펜을 쥔 손을 덜덜 떨었고 메뉴를 외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바쁜 점심시간, 손님들이 여기요 하고 부를 때마다 철수 씨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손님 중 한 분이 아니, 이 집은 덩치만 컸지 일은 왜 이렇게 못해? 하며 면전에서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철수 씨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보통의 고용주라면 이쯤에서 포기했을 겁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이 한마디면 가게의 회전율도 빨라지고 손님들의 불평도 사라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숙 씨는 철수 씨를 해고하는 대신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혼을 내는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철수 씨, 배고프지? 이거 먹고 해. 그 한마디에 철수 씨는 숟가락을 든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30살 다 큰 남자가 국밥 앞에서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가슴이 아릿해짐을 느꼈습니다. 영숙 씨는 그에게 속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철수 씨, 급하게 하려다 그릇 깨면 시간이 더 걸려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하나씩 정확하게 가져다 드리면 돼요. 손님들이 재촉하면 내가 가서 양해를 구할 테니까 철수 씨는 철수 씨 속도대로 해요.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영숙 씨는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철수 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행동은 조금 굼떴지만 그의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한번 온 손님의 얼굴과 취향을 무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기 넥타이 맨 손님은 국물 좀 싱겁게 드셔야 해요. 저 할머니는 이가 안 좋으시니까 고기를 더 잘게 썰어드려야 해요. 철수 씨의 이런 세심함은 빠른 손놀림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손님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기다려준 시간만큼 철수 씨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가게를 자신의 집처럼 손님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영숙 씨가 초반의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그를 내쳤다면 이런 보석 같은 직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고 너무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는 않으셨나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만의 장점이 꼽힐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어른의 여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얻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보다 나의 직관을 믿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쉽게 휘둘립니다. 그 사람 별로라더라. 그 집은 가지 마라. 이런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곤 하죠.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평판을 거스르는 일은 더욱 두려워집니다. 남들이 아니오라고 할 때 홀로 예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영숙 씨가 철수 씨를 계속 고용하자 주변 상인들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사장, 그 알바생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 덩치도 산만하고 눈빛도 둔한 게 무슨 사고라도 칠 것 같아. 나 같으면 무서워서 같이 못 있어. 여자 혼자 장사하는데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어? 심지어 영숙 씨의 친한 친구조차 걱정스러운 얼굴로 충고했습니다. 영숙아, 세상 흉흉한데 조심해라.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저런 친구들이 욱하면 더 무서운 법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숙 씨의 마음에도 아주 잠시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밤늦게 마감 청소를 할 때 철수 씨와 단둘이 남게 되면 문득 친구들의 말이 떠오르기도 했겠죠. 하지만 영숙 씨는 자신의 직관을 믿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고 있는 철수 씨의 뒷모습. 무거운 식재료 배달이 오면 영숙 씨가 손도 못 대게 하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나르는 그 우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세상 가장 순박한 미소를 짓는 그 눈빛. 영숙 씨는 남들이 보는 껍데기가 아닌 자신이 직접 겪은 알맹이를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본 철수 씨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면 그 대가는 내가 치르면 돼. 하지만 남의 말만 듣고 죄 없는 사람을 내치는 건 내가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야. 영숙 씨의 이 단단한 마음가짐은 결국 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진상 손님 무리가 가게에 들이닥쳐 영숙 씨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욕설을 퍼붓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죠. 여자인 영숙 씨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있던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철수 씨가 고무장갑을 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의 철수 씨가 영숙 씨 앞을 가로막고 서자 취객들은 순간 주춤했습니다. 철수 씨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처럼 듬직하게 서서 낮고 굵은 목소리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우리 사장님께 그러지 마십시오. 식사가 입에 안 맞으시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욕은 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지켜야 할 사람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커다란 덩치가 위협의 도구가 아니라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취객들은 철수 씨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들의 편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이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결과로 돌아왔음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의 소문 때문에 진국 같은 사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을 볼 때는 귀를 닫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직접 겪은 그 사람의 진심만이 진실에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베푼 친절은 반드시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진심으로 베푼 친절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것은 때로는 물질적인 보상으로, 때로는 공경에 처했을 때의 도움으로,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랑으로 찾아옵니다. 영숙 씨가 철수 씨를 품어준 그 따뜻한 마음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영숙 씨의 노후를 아름답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숙 씨의 가게를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게를 자주 찾던 혼자 사는 노신사 최 선생님은 그런 철수 씨와 영숙 씨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적적한 마음을 달래려 식당을 찾던 최 선생님에게 이 가게는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투성이 청년을 어머니처럼 감싸주는 여사장님과 그 사장님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의 모습은 삭막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철수 씨가 가게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를 보며 행여나 비에 젖을까봐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최 선생님은 영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청년 참 마음이 곱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아요. 사장님이 사람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원래 저렇게 맑은 사람인데 세상이 그동안 몰라봐 준 거죠. 저는 그저 저 친구가 숨 쉴 틈을 조금 내어준 것뿐이에요. 그 대답에 최 선생님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여자, 보잘것없어 보이는 타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자. 그런 영숙 씨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품과 아름다움에 최 선생님은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혼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영숙 씨가 철수 씨를 무시하고 쫓아냈다면 어땠을까요? 가게는 삭막했을 것이고 최 선생님의 눈에도 영숙 씨는 그저 돈만 아는 깐깐한 식당 주인으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보여준 덕이 철수 씨라는 거울을 통해 반사되어 최 선생님이라는 귀한 인연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철수 씨 또한 이 두 분의 만남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제 든든한 짝꿍 생겨서 좋네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두 분 데이트하실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30살 노총각 철수 씨가 주책바가지처럼 웃으며 하는 말에 영숙 씨와 최 선생님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철수 씨라는 사람을 얻었고 그로 인해 가게의 번창이라는 재물을 얻었으며 마지막으로 든든한 노후의 동반자라는 사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의 시작은 비 오는 날 찾아온 덩치 큰 청년을 내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준 그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명확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에 쌓인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곁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줄 때 비로소 내 곁에 머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영숙 씨와 박철수 씨의 사연을 통해 사람을 얻고 행복을 부르는 4가지 인생 원칙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첫째, 겉모습이라는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투박한 돌멩이 속에 다이아몬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식해 보이고 둔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누구보다 순수하고 충직한 영혼이 깃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급함을 버리고 상대를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믿고 기다려주면 반드시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군가의 서투를 비난하기보다 그가 성장할 시간을 선물해 주십시오. 그 시간은 훗날 가장 든든한 신뢰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셋째, 세상의 편견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직관과 양심을 따르십시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겪은 진실이 맞다고 말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소문이 아닌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교감에서 만들어집니다. 귀를 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두껍게 쓰십시오.
마지막 넷째, 베푸는 친절은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회귀함을 믿으십시오. 내가 세상에 내보낸 따뜻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영숙 씨에게 철수 씨가 그랬듯, 그리고 최 선생님이 그랬듯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미소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커다란 울타리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박철수 씨처럼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혹은 그동안 편견 때문에 멀리했던 누군가가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는 그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박한 겉모습 속에 나를 향한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누군가에게 영숙 씨와 같은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비판보다는 따뜻한 이해가, 차가운 지적보다는 넉넉한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잡초가 되기도 하고 꽃밭이 되기도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라는 정원에 향기로운 사람의 꽃들이 가득 피어나기를, 그리고 그 꽃향기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유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